네, 안녕하세요. 만두아빠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속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좀 풀려서 그런지 속초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흡한 편집 실력이지만 영상 한 편씩 만들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중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현재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들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시험 준비 방법과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만 빼면 모두 법 과목이죠. 여기서부터가 짜증납니다. 뭐 대단한 법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법 공부의 어려운 점은 법률 용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TV에서 재연 드라마나 재연 예능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글로 풀고 나, 너, 철수, 영희가 아닌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본인, 제3자 등등 이러한 주어들로부터가 법률 용어로 시작되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끝에 아니하다 또는 아니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반복만이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말이다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 누구나 다 하는 말을 그 누구나 다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초에서 거주 중이라 공인중개사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강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요. 오프라인 학원과 인강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 라는 건 저는 모르겠고, 하지만 둘의 방법 중 선택을 하셨으면 10월달까지 쭉 반복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강을 했었고, 당연히 첫 시작부터 알아듣지 못하는 말 뿐이라 헤매고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이걸 인강을 한번 듣는다고 바로 알아듣고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험을 인강이나 오프라인 학원 수업을 듣지 않고 기출문제만 풀고 바로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시던데 절대 그렇게 준비하셔서는 합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드 시험처럼 10년치 기출문제만 풀고 시험을 본다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시던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한 건 맞고요. 그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며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물론 판검사 또는 변호사 분들처럼 법을 통달하신 분들이면 기출문제만 보고도 합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1월달부터 해가면서 공부 스케줄도 짜고 시작하시죠.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민법, 화요일 학개론, 수요일 중개사법, 목요일 공법, 금요일 공시세법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준비를 하십니다. 하지만 길게는 2달 정도 하시다가 처음 계획했던 스케줄표가 다 무너져 버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닌 각자 생업 전선에 계시는 어른들이니까요.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먹고 자고 하는 거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저 공부 스케줄 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 하루 이틀 공부를 못하고 진도를 못 따라잡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며 한두 달의 진도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12월부터 2월 말까지 하는 기초입문 과정과 3월부터 하는 기본이론 과정, 5월에서 7월까지 하는 문제풀이 과정, 또 마지막으로 하는 심화 과정들이 모두 똑같은 단원들의 반복이라서 기초입문 과정을 하시다가 놓쳤다고 해도 3월에 시작하는 강의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라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12월 달부터 시험 치는 10월 달 과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고요. 진도를 못 따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인강은 듣고 천천히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0월까지 끌고 올 수 있냐 라는 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버릴 건 버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 알죠. 하지만 요즘 공부 트렌드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요약집을 보면
볼륨이 많이 얇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절대평가인 이 시험에서 60점만 받으면 되니 버릴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단원들을 다 듣고 반복해 가면서 잘 풀리는 단원과 그렇지 못한 단원들이 필히 나오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단원들을 찾아서 반복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험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어떤 교수님은 공법 중 앞쪽 12문제 국토계획법을 다 버리고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요. 저는 실제로 공법 중 국토법은 가져가고 다른 걸 버렸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세 번째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한 번씩 따라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 수험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신 부분을 다 보고 저 혼자서 누구한가에게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따라서 했었습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워낙 외워지지 않다 보니 그러한 방법들도 시도를 했었고 듣기만 한 것보다 말로 해보니 더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처럼 100%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틀리더라도 따라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남는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범하는 과오를 보면 자꾸 중간에 모의고사 점수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하죠. 점수가 잘 나오면 기분도 좋고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한 내용들을 내 스스로 평가받는 거니까요. 근데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생각한 점수가 안 나오세요. 그러면 실망을 하고 포기하시고가 반복인데요. 또한 각 학원의 단원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각 과목 교수님들께서 7월달 정도 되면 과목별로 단원별 모의고사를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해주시거든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먼저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 문제풀이 강의를 먼저 보고 다시 그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고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마치 본인의 실력이다 라고 착각하시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당연히 교수님들이 풀어주는 문제풀이 강의를 보고 똑같은 시험지를 내가 푼다고 한들 문제부터 보기까지 똑같은 시험지를 푸는 건데 8, 90점 이상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물론 불안한 마음에 그 점수라도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정작 본인 실력은 아니라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풀었던 시험지를 똑같이 또 풀어서 그 점수가 90점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에 올라오는 모의고사들을 풀었을 때 50점이 채 나오지가 않아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나 해설 강의를 듣지 않고 푸는 게 좋습니다. 풀어서 4, 50점이 나올지언정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4, 50점이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각 학원의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연구하셔서 응용하여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실제 시험에 보기 편한 문제들을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는 개념에서 문제들을 꼬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박스 문제에서 보기 8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걸 하시다 보면 많이 틀리죠. 하지만 이건 하나의 트레이닝 개념이고요.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는 분들은 실제 시험 박스 문제 보기 3, 4개 중에 찾는 거는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틀렸다고 한들 또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한들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옆 사람이 90점 받았다는 소리에 신경 안 쓰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실수를 많이 하시는 행동은 수험생분들이 시험 중간까지 왔을 때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교수님 강의 듣냐, 어떤 교수님 강의가 좋냐, 그리고 2달 만에 합격한 수험생의 공부 방법이 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 경험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32회차 시험을 준비할 때 해커스 1년 과정만 결제를 했습니다. 동차 과정을 신청해서 5, 60만원 정도 결제를 했었고 합격하면 300% 환급형 그거 있잖아요. 결국 동차는 실패해서 2만 얼마를 환급 받았었어요. 그때 민법은 최희대 교수님, 학계론은 강영구 교수님, 중개사법은 황정선 교수님, 공법은 한종민 교수님, 공시세법은 죄송한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33회차 시험 때는 제가 자금 사정이 좀 좋지 못해서 경기도 지식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무료인 강으로 2차를 준비했었습니다. 교재만 사서 들었고요. 무료인 강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방문각에 올라온 교수님들 거를 그냥 들었습니다. 고종원 교수님, 박기용 교수님, 강철희 교수님, 이태호 교수님 을 통해서 2차 합격했습니다. 그럼 1차 합격했을 때, 2차 합격했을 때 교수님들만 훌륭하신 분들일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못해서 동차를 탈락한 거고 위에서 말씀드린 교수님들은 모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수험생분들은 처음 선택한 교수님들과 함께 하다가도 7, 8월에 다른 교수님들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착각을 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불안한 심정 때문인데요. 그냥 처음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준비를 같이 해오신 교수님들 믿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그 과목을 몇십 년간 가르쳐 오신 정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바꾸시더라도 점수는 그대로 유지되니 앞만 보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단기 합격생들의 공부법을 공유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하며 그 공부법대로 해야 한다고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역시도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합격생이 정말 머리가 좋거나 노력을 많이 하신 거고 또한 학원에서의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함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매년 나오십니다. 하지만 그건 극소수이며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고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것 뿐입니다. 그 공부법이 더 좋다면 각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나 커리큘럼을 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 단기 합격생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보다 몇 배 이상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그보다 더 힘든 노력을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부터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건 큰 장점입니다. 억지로 단기 합격생들을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힘듦에 배 이상을 사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체력과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비축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제가 준비했던 방법과 버리고 가셔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긴 여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많이 외롭고 하실 거예요. 이제 절대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절대평가 시험에 잘 적용시키셔서 꼭 34회 시험에는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